현재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과연 언제입니다. 출범 이후 재건축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할 예정이었던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심이 곱지 않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상황은 어떤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취임 직후 누구보다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예. 임기 시작 0시에 재난 상황실 나가셨죠. 또 경제 자유구역 추진 결재 1호로 하셨죠. 또 쓰레기 소각장이죠.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 대응하시죠. 또 신도시 재정비 해법까지 참 바쁘신데 취임 2달간 소회 먼저 들어보죠. 예,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서 뭐 회의라든가 행사, 그리고 뭐 수차례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 폭우라든가 최근의 태풍,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화재 사건부터 해서 끊임없이 우리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산적돼 있던 그 동안의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진단이 좀 필요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아마 충분히 좀 검토가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양시 최대 연안도 역시 뭐 90년대 초중반 들어선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인데 국토부는 24년, 25년 뭐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는 우리 스텝대로 가겠다. 뭔가 약간의 엇박자가 나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고양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우리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간에 사실 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민관이 같이 협력체를 이루자는 내용도 오늘 지금 같이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런 내용이 추진이 되려면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라고 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그런 부분이 절실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난번에 제가 해법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 불안해서 뭐 추진이 안 될까 하는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면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고양 시민들이 이동환 시장님 밀어주신 데는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 문제 풀려면 어떤 특별한 해법이 없을까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특별법은 국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논란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갖고 있는 도정법이라는 법 자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에 대한 부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그 기본계획에 지금의 일기 신도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그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아무리 거기에 기본계획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걸 안전진단 차원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신도시 전반적으로 30년 정도 지났지만은 구조적인 안정성에 있어서는 아마 등급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는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에 있어서 최소한 조금 특례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노후화되어 있어서 뭐 녹물 얘기도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비중 있게 다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조금 새롭게 바꾸는 개선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후에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의 노후 주택에 대한 재정비 계획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네. 지금 현재 2021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21년의 내용 속에 일기 신도시 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기 신도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진행해야 할 내용이고요. 예.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그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그 시기 이전에도 개발되어 있는 택지 개발 지역이 꽤 많습니다. 화정이라든가 탄년, 중산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시가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네. 병행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 여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 8월 26일 원희룡 장관에게 11개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해서 예. 건의사항을 전달하셨는데 뭐 고양 특례시가 인구도 100만이 넘고 또 창릉 신도시와 장안 공공주택지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교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고양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 교통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옛날에 일기 신도시 개발할 그 시기에는 인구 계획이 한 53만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정도 규모에서 지금 자유로라든가 아니면 3호선 지하철이라든가 경의중앙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만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108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를 수용할 정도의 교통 확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GTX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2년 후면 아마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3호선의 급행 그리고 9호선을 고양시로 유치하는 거 그 다음에 신분당선을 일산 연장하는 거 예. 내용까지 그래서 다양하게 교통 확충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자유로가 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에 현재 강변북로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네. 지하고속도로를 만든 내용이 조금 뭐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문제일 텐데. 예, 예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연계가 되느냐 이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변북로에 대한 지하화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통대책외에도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건설, 고양이 사실 베드타운 오명이즘 있잖아요.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관련한 건의사항도 좀 전달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베드타운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산업 분야가 없고 일자리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타운의 기능 때문에 결국 교통 문제도 생겼고 그리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서울로 가고 가까운 뭐 김포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규제, 이를테면 수도권 규제, 그다음 그린벨트 규제, 그리고 또 그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규제 이런 네. 내용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제안도 하고 예. 산자부에다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서울과 접해 있는 양주시, 김포시, 뭐 전체가 성장 관리 지역인데요. 그에 반해 고양시는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데 정부에 좀 요구할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께 그 제안했는 11가지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현재 고양시가 한 26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면적에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좀 빼고 그 이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한 43%에 해당하는 115 정도 되는 평방킬로미터에 과밀 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좀 해달라 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저기 평택과 그리고 시흥에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과밀 억제권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앞으로 그걸 검토하기는 좀 힘든 구조라는 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해서 먼저 선행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고향의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인데 난지 물재생센터 지하화도 그렇고 예. 또 마포구의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인접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지난번에 좀 격앙된 반응 보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자체에 뭐 소각장이든 물재생센터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사실 우리 지역에다가 물재생센터도 다 설치해 두고 예. 그 소각장에는 최근에 분뇨 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저기 벽제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의 시설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바로 인접 지역에 바로 또 소각장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 1,000톤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로 지금 새롭게 짓게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저 반대의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고향 시민들 추석 민심도 잘 살펴주십시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